누구는 10만 원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았을까? 벌써부터 이런 얘기 들리시죠? 바로 이번 2차 민생지원금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몰라서 신청 못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지원금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나는 해당될까? 자식이랑 같이 살아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1인당 10만 원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빠지는 건 아닐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딱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들어오지 않을까?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해당될까? 자식이랑 같이 살아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1인당 10만 원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이번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와서 도와드리니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 못하는데 포기해야 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돈은 그냥 현금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 선택해서 받게 됩니다. 사용처도 정해져 있어서 대형마트나 온라인은 안 되고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 위주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는 안 되는 걸까? 이것도 꼭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번이 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차 때는 몰라서 못 받은 분들이 많았고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영영 못 받는 건 아닐까? 이 걱정 오늘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옆집은 받았다는데 나는 왜 빠졌을까? 이번 2차 민생지원금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건강보험료와 재산, 금융소득까지 따지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입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가 기준이 된다고? 네, 맞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선이 다르고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은 본인 보험료만 보지만 자녀와 함께 살면 자녀의 보험료까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들과 같이 살면 소득이 높다고 판단되어 탈락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혼자 사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기준입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 아닙니다.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건 시세 전체가 아니라 세금을 매길 때 산정하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세가 15억 원이라도 과세표준은 낮게 잡힐 수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높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내 집값이 과연 어디쯤일까? 이게 헷갈린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세 번째는 금융소득입니다. 이자 조금 받는다고도 걸리나? 아닙니다. 기준은 연간 2천만 원입니다.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수준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을 넣어두어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통장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과 따로 살지만 주민등록상 한 집이면 이 경우는 실제 생활과 상관없이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소지가 같으면 같은 가구로 묶여서 소득과 보험료를 모두 합산합니다. 그래서 나는 따로 산다 하더라도 서류상 한 집이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혹시 신청했다가 나중에 환수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준만 충족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잘못 기재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차는 모두 다 받았는데 2차는 뭐가 다른가? 이번에는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재산 상황을 따져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살다가 올해 초에 분가해 혼자 세대를 꾸렸다면 보험료 합산이 달라져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재산이나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어가면 제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나는 받을 수 있는가? 를 판단하면 됩니다. 헷갈리면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안내 창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의문 지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조건에 맞아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매하면 바로 확인하세요. 안심하려면 직접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1차든 2차든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가 그 90% 안에 들어가나? 이게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이겠죠.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아, 2달 가까이 시간이 있네 하고 느긋하게 있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디서 신청하느냐? 이게 또 헷갈립니다. 스마트폰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카드사 앱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간단히 가능합니다. 나는 앱은 못 써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동네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하나만 챙기고 가셔서 민생지원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몸이 불편해 거동이 어려우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몸이 불편한데 포기해야 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 신청은 가능할까? 이것도 많이 묻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대신 갈 수 있고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가족과 상의해 두세요. 신청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데 괜히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급 방식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이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안 됩니다. 동네 슈퍼, 전통시장, 작은 가게들 위주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내가 평소 다니는 가게에서 쓸 수 있을까?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괜히 사용처 제한 때문에 돈이 묶여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 하나.
혹시 사용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다 써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환불도 안 되고 다음 달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받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쓰셔야 해요. 또 한 가지, 이번엔 상위 10% 가구는 제외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혹시 여기 해당되나? 애매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조건이 맞으면 신청, 조건이 안 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2차 지원금은 기간 안에 내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사용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청 날짜 기억하셨나요? 내가 받을 자격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어디서 쓸지 계획 세우셨나요? 이 세 가지를 준비해 두셔야 이번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쓰면 좋을까?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릴까? 내가 받은 쿠폰 어디서 쓰면 제일 이득이지? 이런 생각 드시죠? 그냥 슈퍼 한 군데 쓰고 끝내기엔 아까워요. 조금만 알아두면 소비 쿠폰이 확 살아납니다. 먼저 쓰는 장소가 중요해요.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작은 식당, 안경점 같은 우리 동네 상점들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사용 가능한 매장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 앞에 민생의 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가게에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주 가는 빵집, 미용실도 붙어 있을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갈 때 한번 살펴보세요. 갈 때마다 입구 보고 확인하면 나중에 허탕치는 일 적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주소지 지역 안에서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사시는 분은 서울 전역 매장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경기도나 다른 도시는 안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사하셨거나 전입 신고가 끝난 경우엔 사용 지역이 변경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나 카드사 앱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사용 기한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202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남은 쿠폰은 전부 사라져요. 환불도 안 되고 또 이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천천히 쓸게 하다가는 말 그대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게, 자주 가는 가게, 꼭 필요한 물건 먼저 사고 덜 중요한 건 나중에 이런 우선순위 짜두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요령 있어요. 연 매출 기준이 낮은 소상공인 매장 중심이라서 대형마트 같은 곳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마트 큰 거니까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제한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셨다면 그 상품권 가맹점 여부 꼭 확인해 두세요. 카드로 받으셨더라도 카드사가 제휴한 가맹점 안에 들어있는지 미리 조회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드리면 쪼개서 쓰세요. 큰 지출 한 번에 몰아서 쓰기보다는 식료품, 생활용품, 미용비 등 자주 쓰는 것들에 조금씩 나눠 쓰면 좋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에서 장 보고 다음 주는 작은 제과점, 미용실 이렇게 계획 세우면 쿠폰 사용 효과가 더 커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쿠폰은 딱 5가지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첫째, 사용처는 동네 슈퍼랑 전통시장 위주라는 거 여기서만 쓸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사는 지역에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게 문 앞에 사용 가능 표시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셋째, 기한을 넘기면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겁니다. 기간 안에 꼭 쓰셔야 합니다. 넷째,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에 다 쓰지 말고 나눠서 알뜰하게 활용하시면 훨씬 득이 됩니다. 이 5가지 기억 못하면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자주 가는 가게가 다 포함돼 있을까? 한 번만 동네 돌아보면서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쿠폰이 주는 혜택을 제대로 누려야죠. 자주 묻는 질문 안전하게 받는 법. 나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인데 가능할까? 최근에 이사했는데 신청이 될까? 이런 걱정들 말이죠. 사실 조건만 맞으면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이름이 올라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의료급여 대상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나는 외국인이니까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어디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게 돼 있으니까 전입신고가 제대로 돼 있다면 새로운 동네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전 주소지랑 겹치지만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혹시 헷갈리면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배달앱도 궁금해 하십니다. 나는 배달 음식 자주 시키는데 이걸로도 결제가 되나? 대부분 온라인 결제는 막혀 있습니다. 다만 배달 기사 만나서 단말기로 직접 긁는 방식이라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쓰는 가게가 지원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확실합니다.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 사기 문자가 꼭 따라 붙거든요. 정부에서 보낸 것처럼 꾸며서 신청하려면 링크 눌러라 이런 문자가 오는데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내 문자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혹시 헷갈리면 주민센터나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청했는데 확인 문자가 안 왔다고 불안해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는 전산 지연일 수도 있고 카드사 시스템에서 누락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기다리기보다 바로 카드사 고객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내 카드에 연동됐는지 확인해 주니까 괜히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상황이 조금 다르더라도 확인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이든 이사를 했든 배달앱을 쓰든 다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 문자 같은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신청했다면 확인 문자가 제대로 왔는지 꼭 챙기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생기는 손해, 제대로 쓰는 방법. 신청 못하면 그냥 다음에 또 받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한 번의 기회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끝이에요. 내년에도 또 있을 거라 기대하실 수 있지만 정부 발표를 보면 확정된 3차, 4차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나는 10만 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원이면 전기가스 요금 한 달치가 될 수 있고 약값이나 병원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줄어든 어르신들께는 작은 돈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럼 받은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비 쿠폰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쓰지 못하니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부터 채우는 게 정답입니다. 쌀, 반찬거리, 의약품, 생필품 이런 데 쓰면 집안 부담을 바로 줄일 수 있습니다. 괜히 평소 안 쓰던 데 쓰고 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돈이 묶여 버리죠.
내가 꼭 써야 할 때가 어디인지 먼저 떠올려 보세요. 또 한 가지 사용 기한이 있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11월 30일까지만 쓸 수 있으니 조금씩 아껴 써야지 하다가 기한을 넘겨버리면 남은 금액은 그냥 사라집니다. 환불도 안 되고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받은 순간부터 이 돈은 생활비 보조라고 딱 정해 두세요. 매달 쓰는 식비나 약값에 먼저 쓰고 남으면 작은 여가나 소소한 즐거움에 쓰면 됩니다. 언제 쓸까를 고민하지 말고 어디에 먼저 써야 할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쿠폰을 쪼개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10,000원 단위로 결제해도 되고 필요한 만큼 나눠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쓰는 것보다 생활비 지출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나눠 쓰면 체감 효과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3번 장을 보면서 매번 3만 원씩 쓰고 남은 1만 원은 약국에서 쓰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생활비 절약 효과를 더 오래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쓸 수 있나? 하는 분도 계십니다. 쿠폰은 본인 명의로 지급되지만 실제 사용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죠. 카드에 들어온 혜택을 본인이 결제하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겁니다. 다만 양도나 현금화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면 무조건 사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피해본 분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번 지원금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어려운 가게를 돕는 목적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쓰는 동시에 우리 동네 가게에도 힘이 됩니다. 내가 쓰는 10만 원이 내 이웃의 매출을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 다가오실 겁니다. 결국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받으면 생활에 숨통이 트이고 쓰면 우리 동네가 살아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미루지 말고 받았다면 꼭 기한 내에 현명하게 쓰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나는 신청 날짜를 챙겼나? 사용 기한을 표시해 뒀나? 꼭 필요한 곳에 쓸 계획을 세웠나?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번 지원금은 분명히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겁니다. 마지막 기회 지금 바로 챙기세요. 혹시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고 사용 기한도 딱 잘라져 있습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를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정리해 본 것처럼 신청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돈은 사라지고 사용처는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실행이에요. 나는 대상일까? 어떻게 신청하지? 어디서 써야 하지? 이런 고민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만약 오늘 영상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허탈하겠습니까? 10만 원이면 두세 번의 장보기, 병원 진료비, 손주 선물까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 같지만 실제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나는 괜찮아 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혜택입니다. 또 하나, 이 지원금은 내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는 소비가 우리 동네 가게의 매출이 되고 그 매출이 다시 일자리를 지킵니다. 내 10만 원이 동네를 살리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지원금은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신청 날짜 달력에 표시하셨나요? 사용 기한 11월 30일 적어 두셨나요? 내가 쓸 가게를 정해 두셨나요? 이 세 가지가 준비됐다면 이번 민생지원금은 반드시 여러분께 힘이 되어 줄 겁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한 걸음의 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